안녕하세요. 8조 우리 가는 길에서 발표를 맡게 된 이윤민입니다. 저희 조의 프로젝트 발표 과정은 이와 같습니다. 저희 조의 프로젝트 이름은 일루가입니다. 여행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여행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개인의 성향에 맞춰 여행 계획을 훨씬 간편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행을 가고 싶지만 계획을 짜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지인들과 함께 여행 계획을 작성하거나 원하는 조건에 맞는 여행 계획을 추천받을 수 있는 웹 서비스입니다. 저희의 프로젝트의 서비스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DB는 MySQL을 사용하였으며 회원 가입 시 인증 코드를 저장할 때와 플랜을 추천받을 때 이미 추천된 플랜은 다시 추천하지 않기 위해 추천된 플랜들을 저장할 때 레디스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로컬 환경에서도 파일로 올려서 보여주기 위해 아마존 S3를 사용하였습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크롤링하는 과정에서는 퍼페티어를 활용하였고 백엔드는 네스트와 타입 ORM을 이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회원 가입 시의 이메일 인증을 위해 노드메일러, 채팅 기능을 위해서는 소켓.io를 이용하였습니다. 프론트는 리액트를 기반으로 작성하였고 엑시오스를 활용하여 백엔드의 API들을 가져와 사용하였습니다. 배포하는 과정에서는 AWS EC2에서 PM2를 사용하여 배포하였고 그 후 라우트 53으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HTTPS 443 포트로 보내면 ALB가 ACM에 저장된 SSL 인증서를 통해 HTTPS 요청을 처리하도록 하고 프론트와 백엔드가 HTTP로 통신하여 처리한 내용을 다시 ALB로 보내면 ALB는 클라이언트에게 HTTPS로 암호화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팀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팀원들은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되었고 백엔드 기능은 진성님이 유저, 완희님이 데이터 수집과 지역 정보를 활용한 지역 게시글을 담당하셨고 제가 카테고리와 멤버 그리고 채팅 기능을 맡았습니다. 민건님은 플랜과 스케줄 부분을 맡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완희님이 배포를 담당하시고 진성님, 민건님, 저 이렇게 셋이서 프론트를 완성시켰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 수행 절차를 소개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주차와 2주차에는 프로젝트 기획과 백엔드 기능 구현에 집중을 하였고 3주차에는 그 1, 2주차에 하지 못했던 기술 적용과 중간 발표를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4, 5주차에는 프론트와 배포를 하며 저희끼리의 테스트를 통해 나타나는 오류들을 해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주차에는 배포를 완수하여 유저 테스트와 최종 발표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희의 기능들에 대해 더 소개를 하자면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플랜을 직접 생성할지 아니면 추천받아서 생성할지를 나누어서 플랜을 생성하는 기능, 그렇게 생성한 플랜들에 초대된 멤버들과의 채팅방을 생성하여 소통할 수 있는 채팅 기능, 그리고 본인이 위치한 지역 인증을 하고 그 지역에 대한 게시글을 작성하여 다른 사용자들에게 해당 지역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는 기능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개발한 사이트의 기능들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일 먼저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보이는 메인 페이지입니다. 먼저 이미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한 상태에서 이 헤더 부분의 3가지 탭, 플랜 생성, 지역 정보, 지역 게시판 이렇게 3가지 부분의 기능만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랜 생성을 탭에 들어가면 직접 등록과 추천 등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플랜 직접 등록을 선택하면 해당 플랜의 카테고리와 스케줄들을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스케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플랜에서 스케줄 찾기 버튼을 눌러 스케줄 추가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 이렇게 여러 여행지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투어 API를 가져와서 활용한 것으로 이렇게 지역별로 선택하여 조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찾고자 하는 여행지를 검색하여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본 여행지 중 괜찮은 여행지를 골라 선택하면 오른쪽 화면에 이런 식으로 몇 일차의 여행지인지 그리고 이 여행지에서 사용할 금액은 얼마인지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일차와 금액을 기입하여 스케줄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스케줄 생성이 완료되고 스케줄 생성 완료를 버튼을 눌러 다시 기존의 플랜 등록 페이지로 돌아오면 총 날짜와 금액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 스케줄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플랜의 이름과 이미지를 등록하여 플랜을 등록하면 성공적으로 플랜이 등록되었습니다. 다시 플랜 추천 등록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추천 등록 버튼을 눌러 추천 등록 페이지에 들어오면은 추천받고 싶은 지역과 카테고리 그리고 최대 금액, 여행 날짜를 선택하여 플랜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서울을 선택하여 추천을 받고자 한다면은 이렇게 내가 선택한 지역에 맞게 서울의 플랜이 추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플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더 플랜 추천받기 버튼을 누르면 서울의 다른 플랜이 추천되었습니다. 이 플랜이 마음에 들었다면 확정하기 버튼을 눌러 이 플랜을 고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팅방 기능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정보 페이지에서 내 플랜 채팅방 조회 페이지를 가면 내가 생성하였던 플랜과 채팅방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생성했던 플랜에 멤버를 추가해 이 멤버와의 채팅방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멤버를 추가하였고 생성한 채팅방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채팅방 멤버를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초대된 멤버의 플랜과 채팅방 목록에도 초대받은 채팅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채팅방에 이동하여서 채팅을 입력하면은 이런 식으로 채팅방 기능이 잘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 게시판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게시판은 이 내 정보 페이지에서 이 지역 인증 버튼을 눌러 현재 위치를 인증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인증을 마친 후에 지역 게시판 탭으로 이동을 한다면 이와 같이 지역에 관한 게시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용자들은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의 지역이 어디인지를 확인하여 그 지역에 대한 로컬 사람들의 신뢰성 있는 정보들을 게시글을 통해 읽고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기능들을 시연해 보았고 다음으로 이런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채팅 기능을 위해 소켓.io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실시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해주며 하나의 플랜당 그 플랜에 초대된 멤버들끼리의 채팅방을 하나씩 만들 수 있는 저희 프로젝트의 특성상 채팅방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소켓.io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분에서 레디스를 연동하여 사용하였는데 레디스는 자료형이 다양하고 확장성 측면이 유리하고 한 개의 키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범위가 유리하다는 판단에 도입하였습니다. 멤캐시드와 비교해 보았을 때 레디스가 메모리 사용량이 더 많으며 그리고 잦은 데이터 변경 시 메모리 파편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사용하는 부분이 제한적이고 데이터 변경이 적다는 점에서 감수할 수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크롤링 시에는 퍼페티어를 사용했는데 비슷한 도구인 셀레니움과 비교해본 결과 속도 측면에서도 더 빠르고 프로젝트의 언어가 노드.js로 작성된 퍼페티어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마주친 문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랜 관련 업데이트 문제였습니다. 사용자가 스케줄을 생성한 뒤에 플랜을 생성하려고 하면 예상과 일정이 최신 정보로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는 플랜 정보 업데이트 로직이 스케줄 생성 로직과 분리되어 있었고 또한 이로 인해 스케줄 생성 시 즉각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아 플랜 생성 버튼을 클릭하는 등의 특정 이벤트에 의존하게 되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케줄 생성 시 플랜의 총 예상과 총 여행 기간이 자동으로 업데이트하여 실시간으로 반영되도록 로직을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플랜 수정 시에 non-create 타입의 경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플랜을 생성할 때는 세 가지 타입으로 생성하였습니다. 먼저 어떠한 타입도 있지 않은 non-create 타입, 그리고 플랜을 직접 생성하는 activity 타입, 그리고 플랜을 추천받아서 생성하는 passivity 타입,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플랜을 생성하고 수정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activity와 passivity는 각 타입에 맞는 수정 페이지로 이동하지만 non-create는 타입은 연결할 만한 페이지가 없어서 애매한 데이터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로직이 명확하지 않아 사용자가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할 때 경로를 찾을 수 없거나 예기치 않은 동작이 발생하는데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non-create 플랜에 대한 수정 경로를 자동으로 activity, 즉 직접 생성하도록 하는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유도하여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플랜을 마무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통신 시 기존 코드로 토큰 전송 에러가 있었습니다. 토큰을 쿠키에 담는 방식으로 로그인 상태를 판별하였고 클라이언트에서도 토큰 값이 쿠키에 잘 저장되는 것을 확인했지만 데이터 통신으로 전환 후 API가 동작하지 않는 문제를 겪었습니다. 저희의 기존 코드는 JWT 스트래터지의 request.cookies의 토큰을 받아오는 상태였고 쿠키는 브라우저에 저장되기 때문에 헤더스에 담아 보내는 토큰과는 상관없이 로컬에서 작업했을 때는 잘 동작했습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가 프론트에서 헤더스에 담긴 토큰을 이용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JWT 스트래터지에 있는 코드를 request.cookies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닌 request.headers로 변경하여 헤더에 담긴 토큰을 올바르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코드를 변경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한 달이 넘는 긴 시간을 함께하면서 열심히 결과물을 만들어 봤는데요. 결과물을 완성 후에 그 과정을 다시 회고해보자면 초기 기획 단계에서 계획을 짤 때 서로 소통이 부족해 팀원 간의 의도 파악이 힘들어서 작업 중에 불필요한 시간을 소모했던 점을 다들 아쉬웠던 부분으로 꼽았습니다. 팀 프로젝트에서는 무엇보다 중간중간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CI/CD를 구축하지 못해서 코드 수정 후에 재배포 시 불편함이 있고 시간이 소요되어 코드 고도화에 쓸 수 있는 시간을 낭비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발전시켜보고 싶은 부분으로는 CI/CD 구축과 배포를 ECS 파게이트 체제로 변경하는 것을 도전해보고 싶고 또한 유저 테스트 결과 프론트 부분에서 UX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추후에 리콜로 상태 관리를 수정하면서 코드를 리패터링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 8조 우리 가는 길이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